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얘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는 최저차항 얘기해 주는 것이다. 오케이? 최저차항. 최저차항의 개수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얘는 적었죠? 얘는 적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인식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다. 얘는 얘랑 결국 똑같은 걸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극한의 개념에서 똑같은 거니까 얘를 갖다가 루트의 x 플러스 1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놓고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오케이? 조금 아까 말을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지 이제. 이거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결국 똑같은 얘기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서도 된다. 오케이? 2차에서는 저렇게 하면 조금 쉽게 풀린다. 알겠죠? 3차에서는 안 된다. 4차에서도 안 된다. 왜? 발산할 수도 있다. 유리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체크해봐야 된다, 그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요. fx가 다항함수일 때. 다항함수, 이제 수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다항함수로 나올 겁니다. 우리 공통 부분에서는 다 다항함수로 나올 텐데, 그 다항함수로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싹 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스르륵 내가 다항함수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 것이다가 스르륵 지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알겠죠? 그거를 이제 물론 아는 거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뭐냐면 다항함수는 미분도 가능하고 연속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과 연속이 당연히 OK가 되는 함수예요. 얘는 의심할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다항함수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뭐 언급이 나오고 함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케이, 얘는 일단은 꺾인 것도 없고 끊긴 것도 없고 미분이 되면서 끊어진 것도 없으니까 연속이 되더라.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을 가지고 다항함수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차수를 결정할 수 있더라. 그쵸. 왜냐면 다항함수니까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이거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 4번, 5번에서 한 얘기예요. 얘네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다항함수라고 지금 보고 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더라. 라는 거, 그거 좀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식 작성이에요. 식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3차면 3차식으로, 4차면 4차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갖다가 3차라 그래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4차라 그래가지고 ax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잘했지? 안 보이지? 이렇게. 이걸 딱 그렇게 식을 쓰고 나면 어떻다? 너무 복잡하더라, 사실은. 그지? 그래서 그 식을 작성하는 거는 이렇게 개수를 일일이 하나씩 다 잡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 야,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이 식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 식을 세우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지, 대표적인 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어떤 거냐면 F알파하고 F베타가 K로 똑같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2차 함수로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F알파-K가 0이고 F베타-K가 0이니 얘네 둘을 만족하는 식은 Fx-K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알파를 넣은 것이 0이고 베타를 넣은 게 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서 최고차항의 개수 A까지 이렇게 줄 수 있더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값이 주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겨서 근과 개수, 근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더라. 처음 보진 않죠? 네, 처음 보진 않을 거예요. 이제는 얘네들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좀 쓰고 넘어가자. 계산을 조금이라도 좀 덜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보고 가자. 자, 또 다른 예는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다른 예는
또 다른 예는 이제 이런 게 있죠. F 알파가 G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 베타가 G 베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F 알파 마이너스 G 알파가 0이고, 그 다음에 F 베타 마이너스 G 베타가 0이니, 오케이, 니들 둘은 fx 마이너스 gx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알파는 거 베타는 게 0이구나 라고 써줄 수 있겠구나. 최고창의 개수 a 이렇게까지. 그래서 식을 좀 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더라.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함수에서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함수라고 얘기했죠? 뺀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둘이 함수를 빼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 그죠? 둘이 뺀 함수 빼면 교점이 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 그 함수를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면, 그죠? 그러면 이게 근인 거죠. 그래서 f 알파와 g 알파가 똑같고 f 베타와 g 베타가 똑같다 이 식이 되는 거니,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둘이 빼면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고, 둘이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알파 넣고 베타 넣고 0 되게끔 식을 세워줄 수 있더라. 이렇게까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야, 둘이 함수를 뺐네. 그래서 뺀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정리해줬냐면, 뺀 함수는 뭐를 근으로 갖는다? 뺀 함수는 여기서 나온 정리가 뭐였습니까? 뺀 함수는 교점을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오케이? 다시. 뺀 함수는 어떻다? 뺀 함수는 교점을 근으로 갖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죠. 뺀 함수는 뭘 뺀 함수라고 합니까? 요거를 뺀 함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해됐어요? 둘의 교점이 나왔을 때는 둘이 뺀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세워주면 굉장히 편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다항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요 정도. 사실 요거는 내가 어떨 때 많이 이제 얘기를 하냐면, 식 작성하는 건 어떨 때 많이 얘기하냐면, 보통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일 때, 최고창 개수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보통 함수식을 많이 찾습니다. 대부분. 왜? 개수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많이 이용한다는 거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정도 다항함수 나오면 이 정도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나오는 거는 어떤 거 얘기하고 싶냐면 0분의 상수꼴이에요. 0분의 상수꼴. 자, 0분의 상수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얘는 부정형이죠. 분모는 절대로 0이면 안 되죠. 분모 0이면 안 돼. 알지? 분모 0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 요거는 좀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런 게 있죠.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x분의 1 이런 거. 0 넣으면 0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선생님 그럼 무한대예요? 마이너스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야. 왜 플러스 무한대입니까? 보시면은 0 넣죠? 0 넣을 건데 0보다 어때요? 조금? 크죠? 0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는 어쨌든 양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오케이, 양수분의 양수니까 이 값은 양수겠구나.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극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느낌 오죠? 이렇게 되니까 너는 0보다 좀 작겠네. 그지? 넌 0보다 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쵸? 언제? 0분의 상수꼴일 때. 오케이? 0분의 상수꼴일 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칠판 한번 지우고요. 미정계수의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하는 거 하고 이렇게까지만 정리 좀 합시다. 오케이. 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